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참 글로벌 증시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2차 전쟁 단계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리커창 전 총리의 사망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죠. 한 주 한 주가 정말 바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지금 단단한 상태에서 주가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증시가 원래 그랬지 않느냐. MDD라고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장세 변동성이 원래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지 않았냐 그러는데 매번 겪을 때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 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글로벌 전체 증시가 중동 이슈, 금리 문제 때문에 중국 정도의 반등을 제외하고는 2주 연속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1% 정도 지난주에 반등 나온 것도 워낙에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온 거지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지금 중동 분쟁은 중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에 드디어 돌입을 했습니다. 예고된 거죠. 어차피 할 것이라고 본 것이고 지금 4주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3주차, 4주차 들어가면서 지상전에 돌입한 겁니다. 자, 이런 부담감, 중동 전쟁 관련된 어떤 부담감이 계속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하나의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2개의 전쟁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무적인 부담감, 그 부담 속에서 재정 확대가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계속 강으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도 역시 미국 시장의 부담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실적 발표 역시도 모두가 호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수치상으로는 모두 컨센을 넘어서는 좋은 실적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갈랐다. 향후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은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AI 쪽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딩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부각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 쪽에 부진 때문에 급락을 해버렸죠.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구글이 한 주간 지난주에 마이너스 10% 급락, 메타 같은 경우도 3%, 3.8%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 1%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도 특징적이었죠. 자, 빅테크주가 실적에서 엇갈리긴 했지만 몇몇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근데 그 몇몇 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의 대부분 종목들은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국내 증시는 미 증시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글로벌 전체 악재를 다 떠안고 있는 데다가 수급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문제는 지금 우리 투자 심리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나 굉장히 안타까운 비정상적인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우리 증시는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지가 꽤 됐고요. 반등 시도 간간히 나왔지만은 매번 실망감 때문에 다시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주간 1.5조, 1조 5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어디에 매도가 나왔냐면 그동안 열심히 샀던 쪽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원래 들어서 13조를 샀는데 조금 팔 수는 있겠지요. 근데 지금 매도가 만약에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나마 버텨줬던 반도체 쪽도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주력 섹터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물론 재료 노출도 있겠지만은 하이닉스가 주 후반에 이틀 정도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부담이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못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워낙에 우리 시장이 지금 그 투자 심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실적 쇼크가 나온 종목을 보면 쇼크는 이해하겠는데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급락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LG생활건강, 삼성전기, HD현대건설기 같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그래도 실적이 좋고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되고 있는 그나마 괜찮았던 엔터 섹터 같은 경우도 마약 루머가 돌면서 무차별적으로 돌면서 또 급락이 나오는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 시장이 약하니까 악재만 부각되면서 지금 시장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이 안타깝지만 보여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일정들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 주 역시 대형 이벤트들,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이 자세하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큼직큼직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 FOMC 회의, 네. 애플 실적, 고용 지표들 그렇죠.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면 달이 바뀝니다. 예. 빨리 좀 바뀌어서 좀 다른 분위기가 나왔으면 새로운 좋겠는데. 출발 이런 느낌. 예. 너무 예, 새로운 맞습니다. 뭐 모습이 기다려지고 하는데 우선 이제 한 주간의 모습을 보기 전에 11월에는 어떤 큰 이슈가 있을 것인가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뭐냐면 11월 들어가면은 일단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진행되는 거 이번 주에 진행이 되죠. 거기 하나가 있겠고 중국 광군절이 11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APEC 정상회담이 15일부터 있죠. 요건 약간의 기대가 있는 게 지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금 미국 건너가서 그래도 원칙적으로 이번 달에 APEC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분위기 예, 그렇죠. 전환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에 또 수능일입니다. 우리는 또 이 날이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지스타 게임쇼가 있거든요. 아마 게임주에 약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거기다 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종료입니다. 약간 시끄러운 이슈인데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고 거기다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24일 있는데 약간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국민이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 좀 드렸고 이번 주의 일정을 놓고 보면 역시 중동 분쟁, 금리, 기업 실적 발표 이게 전부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중동 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본격 지상전에 돌입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그 주변에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가자 지구에 이제 진입한 것은 단기 악재의 노출로 볼 수 있는데 역시 반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금리 관련된 이슈는 역시 우리 중시에 대단히 중요하죠. BOJ 통화정책회의, 미국 재무부 국채발행계획과 더불어서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99.9%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좀 시장을 이렇게 좀 추스려주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감대가 형성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실적 시전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애플, 화이자, AMD, 캐터필러, 일라이, 릴리 같은 기업들이 발표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애플이죠. 그렇죠. 애플 실적 지금 아이폰 15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온지 우리에게도 관련된 기업도 많고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지금 글로벌 시장 1위에 지금 미치가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 이번 주에 대단히 많은 이슈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바쁘게 일정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새롭게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지금 뭐 시장을 보면은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너무 어렵다, 네. 난이도가 높다 이런 그렇죠. 평가들이 참 많은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봐도 지금 시장은 계속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좋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당연한 예. 거고요. 다만 워낙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주째 반등 시도 나는데 예.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수급 악화, 투자 심리 붕괴가 아마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장은 역시 중동 관련된 어떤 분쟁,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러시아의 어떤 상황을 보면 직접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진입 예.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가 반등이 나오는 어떤 모멘텀이 됐는데 왜냐하면 악재에 노출이니까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러시아 상황과 다르게 이스라엘도 진입은 했지만은 침략이나 아니면 뭐 전면전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압박이 커요. 지금 글로벌 전체에서 반전 시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모두에게 잘못은 있겠지만 특히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게 전해지고 있고 예. 가자 지구의 통신도 다 끊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에게 지금 요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링크 가동해라.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압박은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예전 전쟁과는 다르게 지금 중동 지역의 국가들도 관점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예.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FOMC 회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존 스탠스, 파월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 것보다도 얼마나 공감대를 보여줄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그게 어떤 지금 추세를 주는 어떤 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리겠고,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동 이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오리무중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제로의 노출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란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고, 그리고 FMC가 임박하면서 그 스탠스 확인, 또 기업들 실적 발표, 그나마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이번 달에 APEC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지금 혼재 있기 때문에 시장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양쪽을 다 열어놓고 아래쪽 하방 리스크도 있지만은 예. 업사이드 리스크도 열려 있다는 점을 드리면서 전망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중동 지역의 불안감 앞으로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고요. 그렇죠. 반면에 연말이 다가갈수록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좋은 그렇죠. 뭐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뭐 호재들도 몇 가지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실 전망을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예. 결론이 보십시오. 결론이 없잖아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예.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겠습니까? 이런 전망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되는 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가 자체는 많이 내려앉았고 예. 지금 위치를 보면 우리 이번 주 변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중동 분쟁, 그다음에 금리 관련된 FOMC 회의, 그다음에 기업 실적, 또 악화된 수급 등등인데 중동 분쟁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고금리 문제, 우리 적응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다 돼요. 우리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 안개 속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개는 시간이 지나면 거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해결될 부분인데 그 시간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게 투자자들을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악을 생각하면 역시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장의 밸류와 관련된 그림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그려왔는데 이걸 잠깐 예. 보시죠. 뭐냐면 시장의 밸류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어떤 일정한 바운더리에 갇혀서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끔은 시장이 한 번씩 미치면은 위쪽으로 밸류가 강하게 튀기도 하고, 또 극단적으로 반대로 아래쪽으로 비지정과 같은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구간들은 예전에 금융위기라든지 팬데믹 사태가 되면 한 번씩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아닌 일상적인 상황이면 아래 위로 움직이죠. 그럼 지금의 PB의 PR이 얼마냐? 지금 10배가 내려갔어요. PR 같은 경우가. 그리고 PBR로 놓고 본다 그러면 0.8배 수준으로 지금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구간은 아래 위로 움직이는 이 밴드 사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파란 박스의 구간 아래쪽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상 놓고 보면.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지금까지 안 팔았는데 여기서 팔아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정도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쪽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자리에서 뒤늦게 우량주 쪽, 주가가 안 빠진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갈아타게 되면 낙폭 과대주가 올라가는 지점에서 그 종목들은 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기적으로 볼 때는 실적 좋은 종목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단기로 볼 때는 낙폭 과대주, 중기로 볼 때는 역시나 실적이 좋은 종목, 특히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오는 섹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낙폭 과대 종목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에서도 실적은 견고한데 많이 빠진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를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엔터 가는 종목들 보면 지금 사상 최저치 실적 발표가 곧 나올 건데 우리 루머에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물론 조사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없고, 나왔던 루머 같은 경우가 어처구니 없이 게시판에 있는 것들이 글이 올라오면서 벌어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수록 우리는 루머보다는 팩트에 근거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는 낙폭 과대를 봐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 뒤늦게 안 빠지고 있는 저 위에 있는 종목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상황이 바뀌면은 반대의 상황이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올라오고 나서는 그 다음 역시 실적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생각하시고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공포감이 쌓이지 말자.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증시 MDD가 원래 큽니다. 원래 이런 장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공포감에 너무 휩쓰이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